자, 수도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4일입니다. 현재 시간 11시 13분으로 향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의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죠. 따라서, 지금의 시장 방향을 어떻게 봐야 되고, 외국인 현재 1조 3천억 이상 코스피에서 순매도하고 있고, 선물도 매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기관화 장세가 맞고, 외국인이 이미 제가 2주 전부터 반도체를 차익 실현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기관화 장세가 맞고, 기관이 포트폴리오 정비 후 다시 매수에 나선다. 그러나 종목은 좀 바뀐다.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오늘 이슈를 좀 살펴보면 다우가 하락했고 나스닥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 AI 관련 투자 관련 종목군들이 좀 활성했고 빅테크의 종목이 강했다. 그런 특징이 있고 종합지수가 지금 이격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죠. 지금 코스피 지수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67포인트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지금 한 14포인트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하락하고 코스닥이 상승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현 선물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좀 강해졌고 기관도 좀 매도를 하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은 역대 최고치의 지수를 아직도 경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서 그쪽으로 좀 매수가 좀 몰리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현선물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포트폴리오 좀 정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잠깐 이거 수급을 좀 보면 이 시간 현재 그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금액이 지금 1조 5천억 순매도하고 있고 선물도 1조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시장에서 나오는 매도가 2조 5천억이고 이 정도 되면 이 시장 하락이 지금 선물 옵션 만기가 지금 곧 있죠. 선물 옵션 만기가 곧 있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 보게 되면 어, 지금 아직도 좀 여유가 있죠. 6일 날이니까. 따라서 이 흐름을 좀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이 선물 옵션 만기가 넘어가는 흐름 전까지는 지수가 상당 부분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지금 오늘 기관도 6,200억 팔고 그다음에 선물에서는 6,900억 팔고 사고 있는데 지금 기관들이 사고 팔고 하는 부분은 거의 뭐 현물 매도, 선물 매수니까 좀 부합권에 있고 외국인이 현물에서 1조 5천억 팔고 선물에서 1조를 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격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대응해야 됩니다. 물론 반전은 오겠지만 그 반전의 시그널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정비를 해서 매수에 나서는 시점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지금 하이닉스의 차익 실현이 지금 강해지고 있는데 지금 잠깐 여기서 종목군으로 좀 넘어가서 보면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파는 물량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59만 3천 원, 지금 2만 6천 원 정도 주당 하락을 했죠. 근데 이 시각 지금 하이닉스의 하락 가격이 좀 깊어요. 하이닉스 하락 가격이 지금 저 수급을 좀 보면 하이닉스에서 지금 나오는 외국인의 매물이 지금 130만 주, 130만 주면 여기에서 나오는 하이닉스 매물이 130만 주면 거의 한 8천억 정도 지금 하이닉스에만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삼성전자는 한 291만 주 정도. 삼성전자는 크지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외국인 하이닉스를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한 번 더 외국인, 자, 외국인들 매매 동향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그 하이닉스를 매도했던 시점이 41만 원대부터 팔았어요. 거의 41만 원대부터 외국이 팔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외국인이 물량 쭉 보세요. 지금 날짜로 한번 볼까요? 날짜로 한번 보면 어,
10월 13일 이후에 외국인이 정리한 물량이 하이닉스에서 1,000만 주입니다. 1,000만 주. 그리고 기관이 350만 주를 샀어요. 이 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관들이 외국인의 물량을 좀 받아줬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그 물량을 좀 받아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버텨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이닉스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기관들이 계속 리포트를 긍정적으로 쏟아냈잖아요. 지금 뭐 100만 원 간다, 뭐 영업이익이 뭐 12조 돌파했다. 하지만 이미 주가는 이미 충분히 반영됐고, 좋은 줄 알지만 외국인들이 이 주식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주가가 계속 고고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국면에 있다. 그런 점에서 신규 매수는 절대적으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는 차별화된다. 차별화되고 ESS 세 강자가 삼성 SDI가 될 것이다. 그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이슈 짚고 테마별로 가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해외 증시 체크포인트 보게 되면 오늘 아침에 다우가 226포인트 하락을 해서 47,336, 나스닥이 109 올라서 23,800이죠. 이 시각 현재 니케이는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52,530포인트 이런 올랐습니다. 잠시 뒤에 니케이 살펴보고요. 지금 미 증시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큰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요인이 뭐냐. 첫째는 AI에 대한 투자가 지출이 계속 늘고 있다. 결국은 엔비디아, AMD, 그도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이 계속 AI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고 테슬라도 간접적인 사물 이제 로보택시라든지 뭐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간접적으로는 다 이제 AI에 관련된 또는 고군도 칩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이 다 있죠.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거는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긴축 완화 부분도 그 하나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파월이 그랬죠. 긴축을 완화할 시기가 됐다. 그 말은 12월 달에 금리에 더 인하 안 한다, 안 한다 논란이 있지만 금리 더 인하할 것 같고요. 미국의 금리는 아마 3.5까지 인하합니다. 지금 4.0 됐죠. 따라서 한 번 더 인하하면 3.75 정도, 0.25% 인하하면 12월 달에 3.75 정도가 되고 내년에 한 번 더 인하하면 아마 3.5 정도 갑니다. 그러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이제 스톱되고 미국 증시가 상당 부분 이제는 실적과 고용과 GDP와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강한 흐름. 니케이 오늘 시장 좀 니케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지수에서 지금 오늘 시장 니케이 보시면 오늘 시장 니케이가 52,453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죠. 52,456 나오고 있고 오늘 현재 44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니케이가 지금 이렇게 강한 좀 일봉 차트인데 지금 4월달 이후에 3만에서 5만 2천까지 갔으니까 뭐 일본 시장도 거의 뜨겁죠. 그리고 지금 그 일본의 다카이치 신임 총리의 오늘 그 11월 4일 날 미 일본인의 지지도가 80%가 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일본 국민들이 이른바 이제 유동성 확대와 아베가 했던 경제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를 상당 부분 반석 위에 올려놨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다카이치의 양적 완화 아베노믹스 계승되는 그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니케이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굉장히 일본의 전체적인 흐름이 좋아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엔화는 이제 떨어지면서 수출 경쟁이 높아지는 이런 흐름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좀 더 아베노믹스의 양적 완화 이 정책에 대해 더 신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본 증시도 유동성 정책이 확대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국장에도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객예탁금은 85조 4,500억, 주식형 증권은 191조 6,900억.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 보시면 이제 10월 31일 데이터인데 거기 예탁금이 지금 85조 4천억이죠. 지금 뭐 한 2,500억 빠지긴 했지만 이 부분은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수익형증권도 91조 6,900억이니까 4,600억 줄긴 했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현재 잘 보십시오. 거기 예탁금이 지금 85조, 주식형증권이 191조죠. 여기서 제가 이제 이전과 이후를 좀 비교해 볼게요. 4월 1일 날 거기 예탁금이 얼마냐? 59조. 그러니까 지금보다 보게 되면 한 6, 7조 작죠. 4월 1일 날. 그리고 주식형 수익증권 133조. 지금 191조 됐으니까 한 58조가 빠졌죠. 그러니까 예탁금에서 25조 늘었고 주식형 수익증권에서 한 60조 가까이 늘었단 말이죠. 그러면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그 사고 판 금액을 한번 볼까요?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사고 판 규모를 보게 되면 작년 9월 이후에 외국인이 산 주식 규모가 15조 6천억입니다. 작년 9월 이후에. 그러니까 한 13개월 동안 외국인은 15조를 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잘못됐습니다. 외국인이 작년 9월 이후에 18조를 팔았고, 그 다음에 기관이 15조 6천억을 샀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13개월 동안 판 돈이 18조 7천억입니다. 기관이 산 돈이 15조 6천억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거기에 예탁금이 올해 4월 1일 날 이후에 25조 들어왔습니다. 개인들이 투자한 돈이고 주식형 증권으로 한 58조 이상 들어왔습니다. 합치면 거의 한 95조 정도 가까이, 90조 가까이 됩니다. 외국인이 판 돈은 18조 7천억밖에 안 됩니다. 한 1년 13개월 동안에. 그러면 외국인이 판 물량이 다 지금 개인들이 사고 기관이 샀다고 봐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아직도 국내에서 매수 대기 자금이 60조 이상이 남아있고 1년 전으로 가서 한 2년 전으로 가서 한 2년 사이클로 보게 되면 외국인은 7조 샀고 기관은 15조 4천억 샀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지금 그 2년 사이클로 보면 외국인이 7조 샀고 기관이 15조 4천억 샀는데 기관은 지금 외국인은 23년도 한국 증시의 비중이 높았고 23년에서 23년도 초에 그리고 작년 9월 이후에는 한국 주식에서 계속 차익 실현을 많이 했다.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지만 차익 실현을 많이 했다. 이 차익 실현을 많이 한 종목군들은 2차 전지 흐름이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종목군들이 많았습니다. 뭐 방산, 조선 다 고루고루 차익 실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최고가를 경신했잖아요. 따라서 이 흐름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이 지금 팔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수급 구조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다시 한국 증시에 포트폴리오를 정비하고 다시 들어온다. 기관도 다시 들어온다. 따라서 지금의 이격 조정은 필요한 조정이고 아무튼 이 이격 조정은 그렇게 긴 시간 같지는 않다. 이렇게 진폭이 오늘처럼 큰 시간 날은 따라서 앞으로 진폭은 뭐 완만하게 20포인트 내외에서 더 길어질 수 있겠지만 앞으로 증시 대기 자금이 워낙 탄탄하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늘 현재 지금 1438원이고 엔달러가 154원입니다. 따라서 엔화도 하락했고 원화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원화가 1445원이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가격이 넘어가게 되면 조금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생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익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감내해야 되고 삼성전자가 더 기본적으로 안전성이 좋은 주식이고 하이닉스는 저는 기존 보유자는 뭐 차익 실현을 하는 쪽으로 권장을 드리지만 안 팔아도 괜찮다. 하지만 신규 매수는 철저하게 모니터링
이벤트 조정과 하락 지지를 확인하고 보는 게 좋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조선과 방산. 이제 오늘 조선과 방산 테마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조선주가 지금 보시게 되면 현대중공업 56만 6천 원, 하나오션 23만 6천 원, 현대미포조선 22만 3천 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현대중공업도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현대중공업. 이제 이것은 제가 이제 차트를 좋아하지 않지만 추세 지표를 보기 위해서. 현대중공업이 가장 높은 가격이 64만 원이었죠. 오늘 지금 56만 7천 원. 실적 좋죠. 수급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워낙 큰 주식이고 한미 간의 이제 관세 협정을 통해서 아스카 프로젝트가 이제 가동이 될 텐데 그 핵심은 하나오션이지만 현대중공업도 그중에 이제 협업 대상이죠. 하지만 이 조선주의 사이클은 2년, 3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이 현대중공업이 주식을 한번 보시면 지금 23년도에 11만 원 주식이 지금 56만 원 왔으니까 한 2년에 걸쳐서 이 주식이 지금 6배 올랐잖아요. 6배.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 6배 오른 주식이 있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100만 원 못 가지만은 못하지만 지금 좋은 주식이 많기 때문에 구태여 이 주식을 먼저 가서 갈 필요는 없다. 따라서 조선주는 조금 충분한 이벤트 조정을 기다리고 업황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이벤트 조정을 기다리는 게 좋다. 타이밍은 다시 온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방산주도 보십시오. 하나에어로스가 3분기 영업이익이 8천억이 넘었습니다. 연간으로 보게 되면 2조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주가는 100만 원 가 있고 현대로템도 23만 원 가 있고 그 다음에 LIG 넥슨도 52만 원 가 있잖아요. 굉장히 주가가 높게 올라가 있죠. 따라서 이 주식들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았어요. 하나에어로스도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았고 전고점 112만 원에서 하단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식들은 지금 충분하게 모니터링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 섹터. 2차 전지 섹터는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제 시작되는 관점에 있죠. 오늘 2차 전지 섹터 한번 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소재주에서는 에코프로가 강하고 셀에서는 삼성 SDI가 탑에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가 강하고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LG엔솔은 이제 47만 7천 원. 오늘 LG엔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LG엔솔이 오늘 지수가 지금 종합지수 70% 이상 하락하는 구간 내에서 양봉을 내주는 것만으로도 매우 좋은 흐름인데 LG엔솔 최고가는 52만 7천 원.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일봉은 다 매물대를 돌파했고 주봉도 돌파했고 월봉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LG엔솔은 주도주가 맞는데 이쪽에 수급이 강력하게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에 최근에 이제 LG엔솔의 주가 흐름을 좀 제가 한번 보게 되면 지금 기관들이 그 매수했던 물량들이 조금 좀 처분을 하면서 LG엔솔은 조금 주춤주춤하는 흐름을 갖고 있고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이제 LG엔솔을 그래도 저점에서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엔솔은 꾸역꾸역 이 60만 원 파동을 향해서 움직일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속도 조절은 문제가 있지만 ESS의 업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어떤 배터리 경쟁의 흐름을 봤을 때 LG엔솔도 꾸역꾸역 60만 원대로 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 SDI가 이제 오늘 강하게 반등하는 이유가 있죠. 그럼 삼성 SDI는 뭐 뉴스에 나와 있지만 테슬라의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3년 동안 한 3조 원 정도의 ESS의 10기가와트시를 공급한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공급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얘기했지만 LG엔솔은 기본적으로 가장 국내에서 배터리에서 캐파가 400기가와트 이상 높습니다. 하지만 삼성 SDI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캐파가 미국, 유럽 다에서 한 200기가와트 정도? 그 정도 캐파를 지금 늘려놨습니다.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은 아주 좋죠. 지금 전기차 유럽은
매우 성장 속도가 좋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은 전기차가 지금 10월 달에 보조금 중단 이후에 50% 정도가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제가 저녁에 하나 더 유튜브를 영상을 올리는데, 그 부분은 다시 이제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중단 한 달 이후에 배터리 판매량, 그리고 ESS에 대한 경쟁력 상황, 그걸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면 하나 더 좋은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ESS 분야에서는 거듭 얘기하지만 기술력으로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LG도 좋지만 삼성 SDI의 ESS 경쟁력, 특히 SBB 자체의 경쟁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버전 1.5, 1.7, 2.0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있죠. 따라서 지금 삼성은 ESS에서 지금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기반의 NCA 기반의 ESS를 지금 현지에서 우리 4분기부터 생산하고 내년도까지 30기가와트를 생산해내는데, 그게 이 30기가와트가 적은 물량이 아니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삼성 SDI가 작년에 ESS로 납부한 물량이 토탈 10기가와트다. 그럼 내년에 30기가와트까지 늘린다. 그리고 유럽도 ESS 물량을 좀 더 라인을 잡는다. 국내에서 또 늘리죠. 그래서 적어도 유럽도 아마 적어도 한 10기가와트 정도는 ESS 물량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ESS에서 삼성 SDI가 내년에 한 25기가와트 이상만 수주를 통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전기차보다 공급이 빠르니까 이 부분에서 영업이익 개선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내년에 신차 들어간 부분이 있죠. 기아의 신차, 현대의 신차. 이 부분도 다음 유튜브에서 곧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다고 치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그 실적의 개선 흐름들이 갑자기 나올 수 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삼성 SDI는 3분기 IR 10월 28일 통해서 다 공개하지 않았어요. 모든 영업 비밀을. 테슬라의 ESS 3조 공급하는 거 발표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한국경제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을 뿐이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나올 것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저는 그걸 찾아서 또는 그 다음에 경쟁력을 찾아서 그걸 계속 영상으로 쪼개서 앞으로 계속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외국인 급상승, 종목군 차익 챙기기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된다. 예탁금은 내년도까지 고객 부분은 100조, 지금 85조 넘었는데 15조 이상 더 들어온다. 주식형은 지금 191조 유지 되는데 내년도까지 최소 250조 더 들어온다. 그러면 국내 증시 어떻게 되느냐? 내년에 4,700, 4,800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뭐 꿈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니케이가 불과 그 12년 전에 거의 8,900에서 52,000 됐잖아요. 6배 올랐잖아요. 우리 증시 이제 2배 올랐습니다. 저는 3풀 이상 간다고 봐요. 3.5배까지 예상외로. 그러니까 그 상단을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 증시 2차 상승 내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아직 남았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 논의만 됐습니다. 지금 현재 49 정도 되나요? 기본소득세가 45, 그 다음에 부가세, 지방세 10%, 그래서 49.5가 현재 배당소득 분리과세인데, 이걸 이제 뭐 정부안은 35로 해서 39인가요? 이렇게 해서 기재부 안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안은 25로 해야 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25로 해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서 투자의 유인을 더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35만 대도 좋은데 이왕이면 25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확실하게 부동산에 몰린 자금들이 훨씬 더 주식으로 가파르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적어도 한 3.5회 정도까지 그 10년 전에 비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7,000포인트가 나옵니다. 저는 거기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5냐 35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2차 상승 랠리의 폭이 결정이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종목 테마가 지금 순환하고 있죠. 방산 올랐다, 조선 올랐다, 그다음에 반도체 올랐다. 근데 까놓고 보면 크게 좀 오른 급등한 것 같은데 며칠 지나고 보면 또 제자리가 있고 제자리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조선, 방산, 원전이 실적이 다 좋아요. 근데 이미 주가는 상당 부분 이전전에 비해서 최소 4배, 8배 정도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의 실적으로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지 않은 이상 치고 올라간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메이저 투자자, 외국인 기관들이 자꾸 땡겼다가 풀었다, 땡겼다 풀었다 하면서 수익률을 높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 테마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2차전지에서는 셀 대장주를 고르고, 그리고 바이오에서 핵심 종목을 잘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장비에서 다시 반영되지 않은 종목군들, 개별주라면 그런 종목을 하나든 잘 길목을 지켜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 종목을 지켜야 수익이 커진다. 이런 코멘트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주는 아무리 해도 잘 안 오르죠. 지금 미래에셋증권이 많이 오르긴 했죠. 지금 만원대가 지금 25,900원 가니까. 근데 이제는 미래에셋증권이 이재명 정부 3년 동안 4만원대 간다고 봅니다. 4만원대. 그럼 언제 가냐? 자사주 소각 배당 늘리면서. 앞으로 계속 그런 시그널을 갈 거거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확정되면 증권주 폭발할 겁니다. 하지만 증권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포인트를 좀 알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코멘트를 드립니다. 방송 예고 하나 드리면, 제가 지금 2차전지 섹터 내에서 그리고 앞으로 좋은 종목 발굴하는 그 2차전지에서 앞으로 나가야 될 어떤 섹터들을 많이 좀 갖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IRA 보조금 폐지 이후에 미국의 전기차의 앞으로 방향성, 유럽의 방향성,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차전지, 그 다음에 셀 소재사가 수익률이 좋아지는 이유, 이거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삼성 SDI 셀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이유, 이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언제 생산하나, 그 내용도 있습니다. 워낙 자료가 좀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하시면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강의 마치고요. 자,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